그래서 당신이 고아였다는 거야? 장모님의 첫 질문은 나를 긴장하게 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던 터라 솔직한 답을 하기도 주저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호기심과 약간의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전까지 날카롭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왔다. 힘들었겠네.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을 하며 자리 잡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뜻밖의 칭찬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고아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아왔기에 장모님의 인정은 내게 큰 의미였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듯 보였다. 내가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집에 처음 들렀을 때도 장모님은 몇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집안 곳곳을 살폈다. 여기 좀 어둡지 않아? 창문을 더 크게 내면 좋겠어. 식탁은 더 큰 걸 두는 게 어떨까? 가족이 늘어나면 불편할 수 있잖아. 장모님의 행동은 내게 신뢰를 심어줬다. 그녀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장모님은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수야, 내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녀는 내게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몇 가지 팁을 알려줬다. 그녀의 조언은 꽤 실질적이고 유익했다. 이런 디테일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장모님은 내 회사와 관련된 일에도 직접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고객사와의 미팅에 동행하기도 했고 그녀의 경험과 조언 덕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장모님을 점점 더 믿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사업 파트너나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묻거나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려 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이런 건 내가 더 잘 아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걸. 그 순간부터 나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가 정말 나를 위해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과거의 차별과 외면을 극복하며 처음으로 얻은 가족이었다는 생각에 의심을 접어두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내게 사업 관련 서류를 검토하자고 했다. 이 문서가 중요해 보이네. 내가 시간 있을 때 한번 볼게. 어머니, 제가 이미 다 확인한 문서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더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녀의 태도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서류를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며 메모를 남기고 몇 가지 수정을 권유했다. 그 내용이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모습이 묘하게 불편했다. 지수야, 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아이템 같아. 그런데 말이지, 내가 아는 투자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께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장모님이 사업 아이디어를 꺼낸 건 내가 처음 아내와 함께 장모님 집을 찾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늘 차분한 태도로 조언을 건네곤 했지만 그날의 제안은 이전과는 결이 달랐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지금은 외부 투자보다는 제 자본으로 조금 더 키워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처럼 하면 성장 속도가 느릴 거야. 투자자들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니? 장모님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나는 그녀의 조언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결국 나는 그녀가 소개한 투자자와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장모님이 주선한 만남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다. 투자자는 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있었다. 이건 무슨 조건이죠? 제 회사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투자자와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다. 내 경영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그건 투자자들이 회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넣은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검토한 내용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장모님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투자자들의 간섭이 시작됐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고 나는 점차 회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지수야, 투자자들이 왜 내 사업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아? 며칠 뒤 장모님이 대화를 꺼냈다. 아마 제 경영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가끔은 주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 장모님은 조언을 건넸지만 나는 그 말이 점점 불편하게 들렸다. 그녀는 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다. 내가 투자자와 논의한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그 무렵 직원 중 한 명이 나에게 은밀히 다가왔다. 대표님, 요즘 회사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과 무언가 긴밀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투자자들이 장모님과 만나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멍해졌다. 설마 장모님이 내 회사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장모님에게 직접 물었다. 어머니, 투자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제가 모르는 일에 개입하신 겁니까? 지수야,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일을 망칠까봐 돕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투자자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후 나는 회사에서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장모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며 나를 소외시켰고 회사 운영권은 사실상 내 손을 떠난 상태였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내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내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장모님과 투자자들이 이미 내 뒤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감소폭이 왜 이렇게 커졌죠? 투자자 측에서 결정한 새로운 공급업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클레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품질 문제로 고객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급업체 변경은 내가 아닌 투자자들의 결정이었다. 나는 이제 회사 운영의 대부분에 간섭할 수 없게 된 상태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내 회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비서와 몇 명의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어떻게든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어머니의 관련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투자자들과의 계약, 공급업체 변경 관련 서류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장모님이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내 사업 방향에 개입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과 계약서, 내용이 그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왜 저를 속이신 겁니까? 나는 장모님을 직접 찾아가 증거를 내밀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수야, 넌 이 모든 게 날 배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널 위한 일이었다.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반복할까봐 내가 나선 거야. 그렇다면 왜 제 허락도 없이 제 회사를 좌지우지하신 거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난 너와 내 딸,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장모님의 태도는 더 이상 내가 믿었던 인자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였다. 며칠 뒤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미 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장모님과 관련된 계열사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대표님, 이대로 가면 회사는 사실상 장모님 소유가 됩니다. 비서의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아팠다.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가 순식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나는 장모님을 다시 찾아갔다. 어머니,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저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수야, 세상은 냉정한 법이야. 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만
난 현실적인 결정을 했을 뿐이야. 결국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이 모든 상황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회사도 잃었고 장모님을 향한 신뢰도 깨져버렸다. 아내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엄마도 당신을 돕기 위해 그런 거야. 돕다니?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친 거야.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져 갔다. 나는 점차 가족과도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과거에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는 흔쾌히 대답했다. 지수 씨, 무슨 일이든 얘기만 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작은 희망을 얻었다.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장모님이 사업체를 어떻게 빼앗아갔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나를 도와줄 인맥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다. 대표님, 우리가 이 일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내 모든 걸 걸고 싸울 겁니다. 장모님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내게 가했던 배신을 처절히 되갚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거래처 사장님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수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나는 회사에서 벌어진 일과 장모님의 배신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군요. 사람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믿을 만한 인맥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나는 장모님이 투자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내 지분을 빼앗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은행 거래, 내역과 투자 계약서를 확보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여러 개의 계열사를 이용해 내 지분을 분산시켰다. 지수 씨, 지금으로선 이 지분을 되찾으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나는 법률 전문가와 접촉했다. 그는 내 상황을 진지하게 듣고 말했다. 지분 회수는 쉽지 않겠지만 그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장모님은 항상 완벽해 보였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칭송받는 그녀에게 약점이 있을 거란 생각은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겐 감출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장모님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과 은밀히 접촉했다. 그 역시 장모님의 냉혹한 방식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예전에도 투자자들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모든 걸 은폐하고 넘어갔죠.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기업 운영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정황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힌트를 주었다. 나는 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내 움직임을 알아챘는지 장모님은 나를 직접 찾아왔다. 지수야, 너 요즘 이상한데 신경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 내가 한 번만 경고하겠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면 넌 완전히 끝장이야. 그녀의 위협적인 말투와 차가운 눈빛은 나를 잠시 움츠러들게 만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 더는 제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아직도 어린애 같구나. 세상은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야. 내가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는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분노를 삼켰다. 며칠 후 나는 장모님의 과거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투자자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자금을 일부 다른 계좌로 빼돌렸던 것이다. 그 계좌는 장모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흥분하며 말했다. 이 계좌를 추적하면 그녀의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장모님의 치밀한 계획을 파헤쳐 가던 중 그녀는 나보다 한 발 앞서 행동에 나섰다. 내 남은 자산 일부가 갑작스럽게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지수 씨, 장모님이 배후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장님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장님, 이 작은 사업이라도 성공시켜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겁니다. 그런 태도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계속 도와줄 테니 믿고 따라오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며 나는 다시금 자신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다. 장모님에 대한 복수는 여전히 나의 목표였지만 나는 먼저 내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내 모든 걸 앗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녀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겁니다. 나는 굳은 결의로 내 손을 꽉 쥐었다. 하루는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 씨, 내가 최근에 장모님과 연관된 큰 거래를 하나 목격했어. 그녀가 해외에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해외요? 그녀가 모든 걸 감추려는 걸까요? 아마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당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커. 그녀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가능성도 크지.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를 통해 장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회사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탁된 자금을 다시 투입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나는 사장님과 함께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이걸 폭로하면 그녀는 더는 발을 뻗고 다닐 수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 그동안 당신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 며칠 후 나는 장모님과 직접 맞서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그만 멈추시죠. 장모님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너 같은 풋내기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지금쯤이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았어야지. 그럼 어머니가 해외로 빼돌린 자산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분명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침착을 되찾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거야. 넌 아직 한참 멀었어. 장모님은 내가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여러 방의 공작을 시작했다. 내가 접촉하려던 증인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고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장님, 그녀가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뒀다. 사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은 과거 장모님 회사에서 일했던 고위 간부였다. 그는 장모님의 비리를 오랫동안 목격하고 있었고 이제야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한 짓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장모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내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장모님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거래한 것처럼 꾸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제 인생을 망치고 싶으신 거군요. 너는 애초에 나한테 도전하지 말았어야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니? 나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장모님의 계략을 무너뜨릴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그녀가 꾸민 계약이 위조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증거로 맞대응하면 그녀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가 더 치밀한 공작을 벌이기 전에 끝내야 해요. 우리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한데
모아 그녀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나는 장모님에게 마지막 협상 요청을 보냈다. 이제 끝을 봐야겠군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멈추시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나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을 거야. 새벽 3시 고요한 집 안에 울리는 전화 소리가 긴박함을 알렸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나는 낯선 목소리에 놀랐다. 지수 씨입니까?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나오십시오. 누구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장모님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나오세요. 경계심을 안고 약속된 장소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장모님의 회사에서 일했던 과거 간부 중 한 명이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생각보다 큰일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는 두툼한 파일과 USB를 내밀었다. 이건 회사의 주요 비리 자료입니다. 장모님은 단순히 당신의 사업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이용해 더 큰 거래를 꾸미고 있어요.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더 큰 거래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불법 해외 자금 송금입니다. 당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사용했죠. 이 자료는 그 증거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사장님과 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그녀의 진짜 계획이 보이는군. 그녀는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하지만 이 자료만 있다면 반격할 수 있겠죠? 충분하지는 않아. 이걸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해. 더불어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증인을 찾아야 하고, 우리는 시간을 다투며 그녀의 회사를 더욱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며칠 후 장모님을 찾아갔다. 내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세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지수야, 내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내가 경고했지? 이런 식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어머니, 제 이름으로 꾸며낸 모든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아시겠죠?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해보렴. 하지만 그게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싸움에서 끝내 무릎 꿇는 건 너야. 다음 날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내가 믿고 있던 몇몇 동료들이 장모님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내가 가진 정보를 그녀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지수 씨, 이제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사장님이 경고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 편이라면 저 혼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돕고 있잖아.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장모님의 회사와 연결된 또 다른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로 나서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저도 이제는 그녀에게 이용당하는 게 지쳤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가 제공한 추가 증거는 장모님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는 문서와 이메일 기록이었다. 변호사와 함께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모님의 비리가 공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폭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변호사는 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이제는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만 그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방해나 협박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장모님은 내게 또 다른 경고를 보내왔다. 내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넌 내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해도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그녀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회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공론화했다. 뉴스에서는 장모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치욕적으로 더럽혀졌고 나는 작은 승리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길, 창밖에 펼쳐진 회색 하늘은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변호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는 말을 전했다. 지수 씨, 오늘이 중요합니다. 장모님 측에서 어떤 방어 전략을 꺼내든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맺힌 땀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고급 정장 차림에 차가운 미소를 띤 그녀는 법정에 앉아있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고개를 젓는 여유를 부렸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께서 준비한 반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의 무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자 우리 측 변호사가 차분히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여기 제출된 문서는 장모님이 고발인지수의 서명을 위조하여 진행한 불법 거래를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도 추가되었습니다. 장모님 측 변호사는 즉각 반박하며 문서의 진위를 문제 삼았다. 이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증인이었다. 그는 땀을 닦아내며 증언대에 섰다. 저는 장모님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불법 거래를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사위인 지수 씨의 이름을 이용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 안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구체적인 일자와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장모님의 얼굴에 드디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귓속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증언이 이어지며 장모님의 비밀해외 계좌 정보가 드러났다.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는 그녀가 불법으로 송금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담고 있었다. 여기 기록된 금액은 모두 장모님이 고발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벌어들인 자금입니다. 장모님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료의 진위는 법원 감정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장모님 측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고용한 새로운 증인이 등장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수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며 내가 사업을 운영할 때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는 여러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싸움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었다.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각 반박하며 말했다. 그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발인이 운영했던 사업체는 철저히 투명성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해당 증언자는 장모님 측과의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장모님은 점점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증거와 증언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가 추가로 제출한 문서들에는 장모님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이메일과 음성 녹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마침내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장모님이 고발인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진행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장모님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모님은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최후는 법정에서 끝났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사장님과 악수를 나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보여줄 차례야.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를 위해 살아요. 장모님과의 긴 싸움은 끝났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강해졌다. 복수는 단순히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법정에서의 모든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정막 속에서 긴 여운을 느꼈다. 빈 소파에 앉아 장모님이 남긴 흔적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내 삶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안에는 내 실수와 허점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날 밤 내 방 한구석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장모님과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믿고 따랐던 가족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냉혹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배달된 문서 한 통이 도착했다. 그것은 장모님이 남긴 최후의 반격 같았다. 재산 일부를 강제 압류한다. 내용을 읽으며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도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장모님은 법정 패소 이후에도 여전히 분노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그는 나를 안심시켰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감정적 대응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장모님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장모님이 왜 그토록 나를 이용하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장모님은 자신의 실패를 보상받으려 한 거야. 내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그녀가 이루지 못한 걸 대신 성취한 것 같았겠지.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다. 장모님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며 오랜 세월 동안 억눌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나를 통해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결국 그녀 자신을 더 파괴하고 말았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장모님이었다. 읽지 마. 내 아내가 말렸지만 나는 편지를 열었다. 지수야, 나는 끝까지 너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진심으로 미워하지 못했다. 내가 고아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한 모습은 나를 질투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잃어버린 가능성을 다시 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지. 하지만 내 마지막 진심만큼은 너에게 전하고 싶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묵직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내를 보며 말했다. 이건 진심일까? 나는 장모님과의 일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 복수와 성공이 내게 남긴 것은 상처뿐만 아니라 성장도 있었다. 다시 시작해보자. 사업을 재기하려는 결심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사장님과의 만남에서 그는 내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지수씨, 이번에는 파트너로 일해보는 게 어때?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게 박혔다.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얼마 후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패소 이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망설였지만 나는 그녀를 병문안하기로 결정했다. 왜 가려고 해? 아내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이제 증오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야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병실에서 본 장모님의 모습은 한때 날 몰아붙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힘없이 말했다.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장모님과의 화해는 내가 그동안 억눌렀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다시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장모님은 그 후에도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지냈다. 그녀가 남긴 편지는 내 책상 서랍 속에서 가끔씩 꺼내 읽게 되었다. 복수와 화해, 성장과 재기의 과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장모님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를 통해 배운 교훈은 내 삶의 일부로 남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만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